임금의 이해 23년 출제문제 풀이입니다. 임금 물가 악순환설,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친 임금 결정 이론, 여러 가지 설에 영향을 미친 임금 결정 이론, 바로 임금 기금설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임금 기금설은요, 임금이 어떤 딱 정해진 액수, 기금처럼 정해진 액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고임금으로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 결국 돈이 모자라니까 결국 고실업률을 야기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고용 이론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그 외에도 임금 물가 악순환설,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등 여러 가지 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보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유보임금은요,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의 임금이에요. 최고의 임금 틀린 거고요. 유보임금은 결국 기대임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유보임금이 상승했다는 건 기대임금이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틀린 거고요. 당연히 기대임금이 상승했으니까 실업자의 실업기간은 연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맞는 겁니다. 옳은 거 설명 정답 2번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이 바로 유보임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의중임금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보상요구임금, 또 어떨 때는 눈높이임금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한꺼번에 다 같은 의미다라는 걸 이참에 기억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성 임금제를 따질 때 실질 생산성 증가율 5%고요. 물가 상승률 2%라고 하면 명목 임금 인상분이요. 사람이 생산성을 늘린 게 5%고 물가가 2% 올랐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주는 게 합리적이죠. 정답 3번 7%입니다. 명목 임금 인상분은요. 생산성 증가율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5%, 2% 더해서 7%가 답입니다. 한국의 임금 페리티 지수 100이고요. 일본의 임금 페리티 지수가 80이다 라고 가정할 때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임금 페리티 지수란 국민 소득을 감안한 임금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100이니까 당연히 한국의 임금 국민 소득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답 바로 1번입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을 모두 고른 거예요. 인적 자본 투자의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 네, 임금 격차 만들어낼 수 있고요. 보상적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도 옳지는 않지만 이것도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그 외에도 경쟁적 요인에는 효율성 임금 정책, 이거는 경쟁적 요인이고요. 비경쟁적 요인에는 노동조합 효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거리가 먼 거예요. 직종 간 정보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정보 흐름이 원활하면 임금 격차 줄어들겠죠. 그래서 틀린 거 정답 1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귤 따는 사람의 그 가격과 충청도에서 사과 가격 따는 사람의 가격을 서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그러면 그 격차는 거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외에도 근로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도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고요.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가 다르다. 특정 직종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요. 통계적 차별이라는 건 통계값, 그러니까 평균값을 가지고 임금을 결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통계적 차별이라는 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불안정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결국은 평균적인 인식, 그러니까 통계적인 인식을 근거로 해서 임금을 그냥 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통계적 차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금의 보상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임금의 보상격차의 원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성별격차, 이거는 보상격차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차별이에요.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이 보상임금격차의 발생 원인이요. 비금전적 차이로는 작업의 쾌적성 혹은 작업 환경의 쾌적성 같은 것들이 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가면 임금이 상승해야 되는 거고요. 물가, 금전적 위험 혹은 교육훈련의 차이 모두 임금의 보상격차의 원인에 해당합니다.
헤도닉 임금 이론의 가정으로 틀린 거예요. 헤도닉 임금 이론은 결국 위험한 산업은 돈을 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업재해의 위험은 동일하지 않다, 다르다가 정확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 정답 1번입니다. 노동자는 당연히 안전한 직업 선호하고요. 노동자는 모든 직업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은 직업은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은 좋은 노동 조건을 위해서 산업 안전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효율 임금 정책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효율 임금 정책은 그냥 경쟁사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키죠. 직장을 잃으면 너무 손해가 큰 겁니다. 비용이 증대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작업을 태만하지 않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고임금 지불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신규 노동자 훈련에 많은 비용 지출한다 아닙니다. 고임금을 지불하면요, 기존 사원들이 나가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도 적고요, 신규 훈련도 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 지출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정답 2번이에요. 그 외에 당연히 충성심과 귀속감 증대하게 되어 있고요. 고임금 지불 기업은 신규 채용 시 당연히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죠.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 높아져서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이요. 노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모두 임금의 변할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모두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임금이 조금만 변해도 노동 수요와 공급이 많이 변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각각의 곡선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모두 부정적 효과가 가장 커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 노동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해당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엽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종이책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